화물운송 종사자격증 필기시험 4회입니다. 1과목 교통 및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법규 25문화입니다. 1번 대기환경 보전 법령상 시도지사는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및 연료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하거나 정차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동차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 정차하는 행위, 이걸 뭐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공회전 행위라 그러죠. 공회전. 자, 공회전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러면 자동차의 원동기 가동 제한을 위반한 자동차의 운전자 처벌은요. 1차 위반하면 과태료 5만원입니다. 2차 위반, 3차 위반도 모두 위반 행위를 할 때마다 과태료 5만원, 과태료 5만원, 과태료 5만원. 답은 1번입니다. 2번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운행차의 수시 점검을 불응 기피 방해한 자에 대한 처벌입니다. 이것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답은 3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번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운행차의 수시 점검을 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수시 점검은요, 환경부 장관 그리고 지자체장, 환경부 장관과 지자체장이에요. 환경부 장관, 그 다음에 지자체장입니다. 그러면 해당 사항 없는 것 경찰서장. 자, 다시 정리하면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운행차의 수시점검을 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그러면 수시점검을 해야 되는 사람은 환경부 장관이고, 그 다음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에요. 자, 외울 때 환경부 장관, 장관과 그리고 지자체장, 장관과 지자체의 장이 수시점검을 하여야 할 자입니다. 그러면 경찰서장은 해당이 없겠죠. 4번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운행차의 수시점검, 또 수시점검에 관한 문제가 나왔네요. 1번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저공해 자동차, 저공해 자동차는 운행차의 수시점검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2번 군용 및 경호 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동차는 운행차의 수시점검을 면제할 수 있고요. 3번 도로교통법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운행차의 수시점검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럼 면제할 수 있는 자동차를 볼까요? 일단 저공해 자동차 있고, 그 다음에 군용 및 경호 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동차, 그리고 도로교통법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수시점검 면제할 수 있습니다. 4번 원활한 차량 소통과 승객의 편의 등을 위하여 반드시 길 가장자리로 옮겨 정차한 후, 이 말이 틀렸네요. 자, 그러면 필요한 경우에는 운행 중인 상태에서 점검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운행 중인 상태에서도 점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틀린 것은 4번. 5번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시도지사는 대중교통용 자동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시도조례에 따라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을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공회전 제한장치의 부착을 명령할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대상 차량에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먼저 1번 버스 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광역급행형, 직형, 좌석형, 자, 이거는 대상 차량에 해당합니다. 2번 일반 택시 운송 사업, 경형, 소형, 중형, 대형, 모범형, 고급형, 대상 차량에 해당합니다. 3번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최대 적재량이 1톤 이상, 1톤 이상이 아니고 1톤 이하입니다. 1톤 이하인 배형 화물 자동차, 그러면 1톤 이상 틀렸죠. 4번 버스 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일반형, 이것도 대상 차량에 해당합니다. 6번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의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양도자의 이전 등록을 신청받은 시도지사가 등록을 수리해야 되죠. 시도지사가 등록을 수리합니다. 2번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면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 등록을 해야 되죠. 맞습니다. 3번 자동차 매매형을 등록한 자는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을 가름하여 이전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 이전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3번 틀렸고, 4번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자기 명의로 이전 등록을 아니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을 가름하여, 자, 가름이란 말은 대신하여 이 말이죠. 양수인을 대신해서 양도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답은 3번. 자, 7번.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사고 사례로 볼 수 없는 겁니다. 자, 7번 문제 여러 번 풀어봤죠. 그러면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사고 사례로 볼 수 없는 것 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개문 당시, 문을 열었을 당시에 승객의 손이나 발이 끼어서 사고가 난 경우, 자, 이건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사고 사례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택시의 경우 목적지에 도착하여 승객 자신이 출입문을 개폐 도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자, 볼 수 없는 것 3번이죠. 그럼 1번, 운전자가 출발하기 전 그 차의 문을 제대로 닫지 않고 출발함으로써 탑승객이 추락 부상을 당하였을 경우, 자, 이것은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사고입니다. 2번, 택시의 경우 승객이 타기 전에 출발하다가 부상을 당하였을 경우,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사고입니다. 4번, 개문 발차로 인한 승객의 낙상 사고의 경우도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사고예요. 답은 3번. 8번, 다음 중 제1종 대형 면허로 운전해야 하는 차량이 아닌 겁니다. 1번 아스팔트 살포기, 대형 면허 맞죠? 1종 대형 면허 맞습니다. 2번 노상안전기. 노상안전기는 아스팔트 공사할 때 땅의 평면을 고르게 하기 위한 중장비를 노상안전기. 자, 땅을 고르는 거예요. 땅의 평면을 고르게 하는 것은 자, 노상안전기라고 합니다. 1종 대형 면허 맞아요. 그 다음에 3번 군한형 특수자동차. 군한형 특수자동차는 자, 이것은 제1종 특수면허로 운전해야 되는 차량이에요. 답은 3번. 4번 콘크리터 믹서 트럭. 콘크리터 믹서 트럭도 제1종 대형 면허로 운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1종 대형 면허는 아스팔트 살포기, 노상 안전기, 콘크리터 믹서 트럭이에요. 따라서 해당 사항 없는 것 3번 군한형 특수자동차는 1종 특수면허가 있어야 돼요. 대형 면허입니다. 군한형 특수자동차는 제1종 특수면허. 답 3번. 9번 자동차 전용 도로 지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입니다. 1번 자동차 전용 도로를 지정할 때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 장관이면 경찰청장의 의견,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면 관할 시 경찰청장의 의견. 자, 시도 있지만 시도 경찰청장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구청장이면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각각 들어야 된다. 자, 1번 맞는 말로 봅시다. 2번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교통량이 현저히 증가하여 차량의 능률적인 운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죠. 2번 맞고요. 3번 자동차 전용도로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구간을 연결하는 일반 교통용의 다른 도로가 있어야 됩니다. 4번 지정하는 도로에 둘 이상의 도로관리청이 있으면 관계되는 도로관리청 어느 한 곳에서 지정할 수 있다. 이게 틀렸죠. 공동으로 관계되는 도로관리청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어느 한쪽에서 한 곳에서 지정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공동으로 자동차 전용 도로를 지정하여야 한다. 답은 4번입니다. 10번 다음 중 도주사고 적용 사례로 틀린 내용입니다. 1번 피해자가 사고 즉시 일어나 걸어가는 것을 보고 구호조치 없이, 아니죠, 구호조치 해야 됩니다.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가버리면 도주사고입니다. 2번 가해자 및 피해자 일행 또는 경찰관이 환자를 후송 조치하는 것을 보고 연락처를 주고 갔죠. 연락처를 줬잖아. 연락처를 줬으면 자, 이것은 도주사고가 아니에요. 2번 답입니다. 3번 차량과의 충돌 사고를 알면서도 그대로 가버린 경우 도주사고입니다. 4번 사고 후 의식이 회복된 운전자가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도주사고가 되겠습니다. 10번의 답은 2번입니다. 11번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입니다. 1번 물적 피해를 낸 운전자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공소제기를 당하지 않죠. 그래서 공소제기 안 당합니다. 2번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되는 경우 있습니다. 3번 가해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봅니다. 4번 어떤 경우에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 운전자는 처벌받지 않는다. 틀렸죠. 피해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 특례 적용 제외자, 특례 적용 제외자는 처벌받습니다. 따라서 4번 틀렸네요. 12번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자에 대한 벌칙입니다. 이것은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년 2천입니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답은 3번입니다. 13번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기후 생태계 변화 유발 물질이라 볼 수 없는 거예요. 볼 수 없는 것. 자, 1번 아산화질소, 자, 이건 기후 생태계 변화 유발 물질 맞습니다. 2번 육불화학, 이것도 기후 생태계 변화 유발 물질 맞고요. 메탄, 자, 대표적인 기후 생태계 변화 유발 물질이죠. 메탄을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나요? 우리가 보통 하수구 보면 아주 시큼한 느낌의 어떤 냄새를 맡는 경우 있잖아요. 이게 메탄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염화수소. 자, 염화수소는 이것이요, 기체인데 액체화되면 우리가 염산이라 부르는 거예요. 염화수소. 이 염화수소는 기후 생태계 변화 유발 물질 아닙니다. 답은 4번. 자, 뒤에 가면 이 문제 또 나오거든요. 그때 한번 봅시다. 14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할 관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할 관청은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할 관청은 시도지사가 관할을 합니다. 15번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 자, 득실이란 말은 얻을 득에다가 잃을 실, 얻거나 잃는 득실, 그리고 변경. 자,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면 등록입니다. 등록.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 변경은 등록 제도를 취하고 있어요. 16번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기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처분 벌점이 40점 미만, 40점 미만인 경우 최종의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 경과하잖아요. 그러면 그 처분 벌점은 소멸합니다. 1번 맞고, 2번 법규 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은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당해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 모든 벌점을 누산. 자, 누산이란 말은 이 누자가 뭡니까? 이 누자가 쌓는다 이 말이거든요. 더한다는 뜻이에요. 누산해서 관리합니다. 3번 운전면허 정지 처분은 1회 위반, 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 벌점이 30점 이상이 아니고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결정하여 집행하되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집행합니다. 4번 인적 피해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자, 인적 피해 있는 교통사고 야기하고 도주했다. 이게 뭐죠? 뺑소니 차량의 운전자를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운전자에게는 검거 또는 신고할 때마다 40점의 특혜 점수를 부여합니다. 40점의 특혜 점수 부여. 그리고 기간에 관계없이 그 운전자가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 점수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이 경우 공제되는 점수는 40점 단위로 하죠. 자, 따라서 틀린 것은 3번이겠네. 17번 다음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입니다. 잘못된 것. 1번 공영착오지. 공영할 때 공이 뭐예요? 공. 요거죠. 공이죠. 그러면 이 공은 뭘 말하냐면 지방자치단체를 말해요. 지방자치단체. 자, 무슨 시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럼 도. 자, 시나 도를 자 지방자치단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공영착오지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착오지로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운수구청장, 우리 지자체장이 설치한 것을 공영착오지라고 해요. 1번 맞고. 2번 화물자동차라 하면 자동차관리법 3조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화물자동차라고 합니다. 3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자, 다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은 운송사업, 그리고 운송주선사업, 그리고 운송가맹사업 세 가지 말하죠. 4번 운수종사자란 화물자동차의 운전자, 화물의 운송 또는 운송조선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는 자이며 이를 보조하는 보조원도 제외가 아니고 포함됩니다.
보조원도 포함된다.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18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기준입니다. 옳지 않은 것. 1번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최저 보유 차고 면적은 해당 화물자동차 길이와 너비를 곱한 거예요. 길이와 너비를 곱했다. 이게 뭐죠? 면적이죠. 면적. 그렇죠?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면적 아닙니까? 길이와 너비를 곱하면 면적입니다. 2번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사무실 영업소. 사무실 및 영업소에 대해서는요, 아무런 규정이 없어요. 규정이 없다. 따라서 영업에 필요한 면적을 확보해야 된다. 말은 그럴싸하지만 틀린 말이에요. 3번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기준 대수. 자, 20대 이상. 맞죠? 4번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업무 형태 제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2번. 19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규정되어 있는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1번 문을 완전히 닫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운행하는 행위 하면 안 되죠. 하지 말까. 2번 부당한 운임 요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하지 말까. 3번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 운송을 거부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1번, 2번, 3번은 모두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입니다. 근데 4번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덮개, 포장, 고정장치. 자, 이건 누가 하는 거죠? 이것은 운송사업자입니다. 운수종사자가 아니고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이에요.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 20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기간 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또는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사유 중 허가를 취소해야 하는 경우, 허가를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경우 어떤 경우죠? 속임수를 쓴 거야. 속임수를 썼는데 속임수를 써서 허가를 받은 경우입니다. 그러면 1번이죠.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답은 1번. 21번 다음 시설 중 도로 부속물, 부속이라면 딸려있는 물건을 말합니다. 1번 교통량 측정 시설, 차량 단속 시설 맞죠? 그리고 두 번째 운전자 시설을 유도하기 위한 시설 맞습니다. 3번 도로상의 방설 시설, 방음 시설 맞죠? 그런데 도선이 뭐죠? 선박입니다. 선박. 그죠? 섬과 육지를 이어주는 선박이에요. 도선의 교통을 위하여 수면에 설치하는 시설은 도로 부속물이 아닙니다. 답은 4번. 22번 자동차 사용자의 정의입니다. 자동차 사용자란 2번 질문 볼까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자동차 사용자라고 합니다. 답은 2번. 23번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에 관한 설명이에요. 틀린 것. 1번 자동차 전용도로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구간을 연결하는 일반 교통용의 다른 도로 있어야 됩니다. 1번 맞고. 2번 자동차 전용도로를 지정할 때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 장관이면 경찰청장의 의견,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면 관할 시도, 경찰청장의 의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이면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자, 23번은 아까 앞에 나왔던 문제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번 도로관리청 도로교통량이 현저히 증가하여 차량의 능률적인 운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할 수 있다. 4번 지정하려는 도로에 둘 이상의 도로관리청이 있으면 관계되는 도로관리청 어느 한 곳에서 지정할 수 있다. 이거 아까 틀렸죠. 자, 물론 똑같은 문제 아닙니다만은 비슷한 문제인데 한 번 더 제가 출제를 해봤습니다. 자, 이것은 관계되는 도로관리청이 공동으로 자동차 전용 도로를 지정하여야 한다.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답은 4번. 24번 저공해 자동차로의 전환, 개조명령, 배출가스 저감 장치의 부착, 교체명령,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명령, 저공해 엔진으로의 개조 교체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했을 때 어떻게 처벌하죠? 자, 이것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렇죠?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답은 3번.
그럼 여기서 저공해 자동차, 이게 뭡니까? 저공해 자동차는 대기 오염 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 대기 오염 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이거나 또는 제작차의 배출 허용 기준보다 오염 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입니다. 저공해 자동차로의 전환 개조 명령,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 교체 명령 또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명령, 저공해 엔진으로의 개조 교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행정조치 사항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25번 대기환경보전법 규정한 기후 생태계 변화 유발물질이라 볼 수 없는 것. 또 아까 풀어봤죠? 답은 4번입니다. 염화수소. 자, 염화수소는 제가 아까 말했죠? 기체라고 그랬죠? 기체. 요 기체인데 이것이 물에 녹으면 이게 수용액, 물에 녹은 액체. 이게 뭐죠? 이게 염산입니다. 염산. 답은 4번. 요거 아까 문제 풀어봤어요. 자, 그리고 이제 2과목. 두 번째 과목입니다. 화물 취급 요령. 1번. 컨테이너 취급 시 주의 요령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컨테이너를 깨끗이 청소하고 잘 건조할 것. 그럼 당연히 맞는 말이죠. 2번. 컨테이너에 위험물을 수납하기 전에 철저히 점검하여 그 구조와 상태 등이 안전한 컨테이너를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3번. 수납되는 위험물 용기의 포장 및 표찰이 완전한가를 충분히 점검하고 포장 및 용기가 파손되었거나 불완전한 것은 수납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죠. 4번. 컨테이너는 위험물을 수납한 후 운반 목적이 끝나면 즉시 폐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반복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컨테이너를 만들었잖아요. 따라서 즉시 폐기하는 거 아닙니다. 1번의 답 4번. 2번. 위험물 탱크롤이 취급 시의 확인 점검사항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플랜지 등 연결 부분에 새는 곳은 없는지 확인할 필요 있습니다. 1번 맞고 2번. 담당자 이외에 책임자를 둔다. 아닙니다. 담당자가 있으면 돼요. 그래서 담당자 이외에는 손대지 않도록 조치하는 거죠. 담당자 이외에 책임자를 둘 필요는 없고요. 2번 틀렸습니다. 3번. 탱크로리의 커플링은 잘 연결되었는지 확인한다. 맞고 4번. 플렉시블 호스는 고정시켰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답 2번. 3번. 주유 취급소 위험물 취급 요령 틀린 것이에요. 1번. 유분리 장치에 고인 유류는 넘치지 않도록 수시로 퍼내야 됩니다. 2번. 자동차 등을 주유할 때는 자동차 등의 원동기를 정지시킵니다. 3번. 자동차 등의 일부 또는 전부가 주유 취급소 밖에 나온 채로 주유하지 않습니다. 4번. 자동차 등에 주유할 때는 이동 주유 설비 아니죠. 이동 주유 설비가 아니고 고정 주유 설비를 사용하여 직접 주유한다. 이동 주유 설비가 아니고 고정 주유 설비입니다. 답은 4번. 4번. 화물의 지급 요령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박스가 물에 젖어 훼손되었을 때에는 즉시 다른 박스로 교환하여 배송한다. 1번 맞고 2번. 화물을 바닥에 놓는 경우 화물의 가장 넓은 면이 바닥에 놓이도록 합니다. 맞고 3번. 화물 위에 올라타지 않도록 합니다. 4번. 화물은 가급적 눕혀 놓아야 되겠죠. 눕혀 놓지 말고가 아니고 세우지 말고 눕혀 놓습니다. 답은 4번. 5번. 기계작업의 운반 기준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휘금물이 중량물이란 말은 부피가 크고 무게가 나가는 물건을 중량물이라 그래요. 취급물이 중량물일 때 기계작업 하죠. 2번. 표준화되어 있어 지속적이고 운반량이 많은 작업, 기계작업 합니다. 3번. 두뇌 작업이 필요한 작업은 기계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작업이죠. 수작업. 이건 수작업의 운반 기준입니다. 두뇌 작업이 필요한 작업은 수작업, 손으로 하는 작업, 수작업의 운반 기준. 4번. 취급물의 형상, 성질, 크기 등이 일정한 작업, 요 기계 작업의 운반 기준이죠. 답은 3번. 6번. 상하차 작업 시 확인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1번 작업 신호에 따라 작업이 잘 행하여지고 있는가 확인해 봐야 되겠죠. 2번 용기에 내용물을 알 수 있도록 자 확실하게 표시되었느냐. 내용물이 알 수 있도록 확실하게 표시하는 거. 이게 뭐죠? 이거는 위험물 취급시 위험물 취급시의 확인사항입니다. 따라서 답은 2번. 3번 화물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취해져 있느냐. 이것도 상하차 작업 시 확인사항이고 4번 적재량을 초과하지 않았는가. 이것도 상하차 작업 시 확인사항입니다. 답은 2번. 7번 팔레트 화물 사이에 생기는 틈 바구니를 적당한 재료로 메꾸는 방법으로 틀린 것이에요. 1번 에어백이라는 공기가 든 부대를 사용한다. 1번 맞죠? 2번 팔레트 화물이 서로 얽히지 않도록 사이사이에 합판을 넣습니다. 3번 단일 두께의 발포 스티롤 판으로 틈바구니를 없애죠. 발포 스티로폴 판으로 틈바구니를 없앱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단일 두께 하면 안 되죠. 단일 두께가 아니고 자 이것은 여러 가지 두께입니다. 여러 가지 두께의 발포 스티롤 판으로 틈바구니를 없애야 됩니다. 4번 틈바구니가 적을수록 짐이 허물어지는 일도 적다는 사실에 고안된 것이죠. 답은 3번. 8번 트랙터 운행 요령 잘못된 것이에요. 1번 중량물. 아까 중량물이 뭐라 그랬죠? 중량물은 부피가 크고 무게가 나가는 물건 중량물. 그 다음에 활대품. 활대품이란 말은 넓고 큰 물건을 활대품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중량물 및 활대품을 수송하는 경우에는 바인더 잭으로 화물 결박을 철저히 하고 운행할 때는 수시로 결박 상태를 확인해야 되죠. 1번 맞고. 자 2번 장거리 운행할 때는 최소한 3시간. 너무 길어요. 3시간이면 그 영화를 지금 2편을 볼 시간 아닙니까? 최소한 2시간입니다. 2시간. 최소한 2시간 주행마다 10분 이상 휴식합니다. 답은 2번. 3번 회전 반경 및 점유 면적이 크므로 사전에 도로정찰, 화물의 재원, 장비의 재원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4번 고속 운행 중 급제동하면 잭나이프 현상이 일어나요. 잭나이프 현상입니다. 잭나이프 현상은 급제동이나 급정거를 했을 때 또는 급감속을 했을 때 자 연결 부위가 기역자처럼 접히는 현상. 연결 부위가 기역자로 확 접히는 거 있죠. 이게 잭나이프 현상이에요. 그래서 고속 운행 중 급제동 또는 급감속 하면 그러면요 이 연결 부위가 기역자처럼 접히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8번의 답은 2번. 9번 컨테이너를 상차란 말은 차에 실는 거죠. 상차 한자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짐을 차에 실음 상차라 그래요. 컨테이너를 상차할 때 확인사항이 아닌 것이에요. 1번 손해 여부와 봉인 번호를 체크하고 그 결과를 배차계에 통보합니다. 2번 상차할 때에는 안전하게 실었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도착 장소와 도착 시간을 다시 한번은 뭐죠? 다시 한번은 이건 상차 후에 확인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다시 한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4번 다른 라인의 컨테이너 상차가 어려울 경우 배차계로 통보해야 합니다. 답은 3번. 10번 컨테이너 상차 전에 확인사항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배차계로부터 컨테이너 중량을 통보받아야 하고 2번 배차계로부터 상차지 도착시간을 통보받아야 합니다. 3번 실시 잠금장치는 안전한지를 확실히 검사하는 것. 이거는 상차 전이 아니고 이것은 상차할 때입니다. 상차할 때. 자, 상차할 때의 확인사항이에요. 그리고 4번 배차계로부터 배차 지시를 받아야 하죠. 11번 나무 상자를 팔레트에 쌓는 경우 붕괴 방지에 많이 사용되는 팔레트 화물의 붕괴 방지 방식입니다. 자, 이것은 밴드 걸기 방식이에요.
자, 나무 상자를 쌓을 때 붕괴 방지를 위해서 많이 사용되는 것은 밴드 걸기 방식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 12번. 팔레트의 가장자리를 높게 하는 거 있죠. 가장자리를 높게 한다. 가장자리. 자, 가장자리를 높게 하는 것은 이 가장자리를 뭐라 그러죠? 이걸 주연이라고 해요. 주연. 자, 가장자리를 높게 해서 포장 화물을 안쪽으로 기울여서 화물이 갈라지는 것을 방지하는 방식. 가장자리, 주연 어프 방식. 답은 1번이에요. 13번. 화물의 인수 요령이 아닌 것입니다. 1번. 지파 자제 품목 및 지파 금지 품목의 경우는 그 취지를 알리고 양해를 구한 후 정중히 거절합니다. 1번 맞고. 2번. 인수 지파 예약은 반드시 접수 대장에 기재하여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2번 맞고. 3번. 포장 및 운송장 기재 요령을 반드시 숙지하고 인수에 임한다. 맞죠? 4번. 제주 및 도서지역. 자, 섬지역이에요. 제주도 및 섬지역인 경우에는 운임을 동등하게 아니죠. 동등이 아니고 차등 적용합니다. 차등 적용. 답은 4번이에요. 14번. 화주, 공장 도착 시 작업 지침이 아닌 것입니다. 1번. 사소 문제라도 발생하면 직접 담당자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반드시 배차게 연락합니다. 1번 맞죠? 2번. 상하차 할 때 시동을 꺼서는 안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꺼야 합니다. 시동을 꺼야 한다. 2번 틀렸죠? 자, 3번. 복장 불량, 폭언 등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4번. 공장 내 운행 속도를 준수합니다. 15번. 제한 차량의 표시 공고사항으로 틀린 거예요. 제한 차량. 자, 제한 차량은 뭘 제한합니까? 제한되는 구간, 그 다음에 제한되는 기간, 그 다음에 이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제한 차량, 이런 거죠. 사람은 아니에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안전 운행에 관한 문제입니다. 1번.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운전자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불안정한 생활환경. 자, 교통사고 유발할 수 있죠. 2번. 후천적인 능력. 이건 학습에서 습득한 운전에 관계되는 지식과 기능이 부족하면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람직한 동기와 사회적 태도가 확고한 게 아니고 이것이 뭔가 부족해야죠. 그렇죠? 확고한 것이 부족하거나 결여되어 있다. 4번. 선천적 능력, 타고난 심신기능의 특성이 부족한 경우도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1번의 답은 3번. 2번. 운전자 자세로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에요. 1번. 마음의 여유를 갖고 양보하는 마음 중요합니다. 2번. 교통법규를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 필요하죠. 3번. 자신에게 유리한 판단과 행동으로 추측운전하면 안 됩니다. 3번이 답이고 4번. 심신 상태를 조절하여 냉정하고 침착한 자세 필요하죠. 2번의 답 3번. 3번. 야간운전 틀린 것입니다. 야간에는 대형 차량 간의 전조등에 의한 현혹 현상으로 중앙선상의 통행인을 우측 갓길에 있는 통행인보다 확인하기 어렵죠. 1번 맞고. 2번. 전조등을 비추어도 주변의 밝기와 비슷하기 때문에 의외로 다른 자동차나 보행자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2번도 맞고요. 3번. 해질 무렵이 가장 운전하기 힘든 시간이죠. 4번. 무엇인가가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쉬운 옷 색깔은 흑색 아니죠. 이건 확인하기 쉬운 게 아니고 어렵습니다. 어려운 옷 색깔이죠. 어려운 옷 색깔이 흑색이고, 그럼 상대적으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쉬운 옷 색깔은 뭐죠? 적색 또는 백색. 적색이나 백색이 확인하기 쉬운 거고요.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흑색, 검은색이에요. 답은 4번. 4번. 교통사고를 좌우하는 요소가 아닌 것입니다. 1번.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 자, 운전자는 교통사고를 좌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교통통제 조건. 3번. 도로 및 교통조건. 근데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 차량의 이용자는 교통사고를 좌우하는 요소가 아닙니다. 답은 4번. 5번. 다음 중 어린이 교통사고입니다. 유형이 아닌 거. 도로에 갑자기 끼어들기, 교통사고 되죠. 놀이터 사고하고 교통사고 아무 상관없죠. 2번 틀렸고요. 3번 자전거 사고, 4번 차내 안전사고 모두 어린이 교통사고 유형입니다. 6번 다음 중 타이어 역할이 아닌 것이에요. 1번
차의 역할은 자동차의 진행 방향을 전환시킬 수 있죠. 1번 맞고. 2번 지면으로부터 받는 충격을 흡수하는 게 타이어입니다. 승차감을 좋게 하는 거 타이어 맞죠. 3번 차량의 중량을 지지하고 부동력과 제동력을 지면에 전달하는 역할. 요거는요 휠의 역할이에요. 휠. 자, 휠의 역할입니다. 4번 자동차의 중량을 떠받쳐주는 것. 타이어 역할 맞습니다. 답은 3번. 7번 안개 낀 날의 안전운전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운행 중 앞을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짙은 안개가 끼었을 때는 차를 안전한 곳에 세우고 잠시 기다리는 거 좋죠? 잠시 기다려요. 2번 커브 길이나 구부러진 길 등에서는 반드시 경기를 울려줘. 그죠? 경기를 울립니다. 자신이 주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립니다. 3번 짙은 안개가 낀 경우는 자기 바로 앞에 달린 차를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되죠. 그리고 차간거리를 좁히면 안 돼요. 좁히면 안 되고 충분히 차간거리를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어요. 따라서 답은 3번. 4번 짙은 안개로 전방 확인이 어려우면 전조등을 일찍 켜서 중앙선이나 가드레일, 차선 등을 기준으로 하여 속도를 낮춘 후에 창을 열고 소리를 들으면서 주행하는 것. 자, 필요하겠죠? 답은 3번. 8번 앞지력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입니다. 1번 경찰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 또는 서행하고 있는 차를 앞지르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앞차가 앞지르기를 하고 있는 때는 앞지르기를 시도하지 않습니다. 3번 앞차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이때는 앞지르기 할 수 없죠. 그 다음에 4번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를 앞지르기 할 수 없답니다. 있다가 아니고 없다죠. 8번의 답 4번. 9번 다음은 자동차의 고장별 점검 방법 그리고 조치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잘못된 것이에요. 1번 엔진 과회전 현상. 그러면 엔진 내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과도한 엔진 브레이크 사용을 지양. 자, 이걸 그친다 이 말이죠. 사용하지 않는다. 맞아요. 2번 엔진 오일 과열. 냉각수 및 엔진 오일의 양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냉각수를 보충해주죠. 맞습니다. 3번 엔진 오일 과다 소모. 자, 이때는 배기 배출가스 유관 확인. 눈으로 보고 그리고 엔진 피스톤링 교환. 그렇습니다. 4번 엔진 매연 과다 발생했을 때 엔진 오일 및 필터 상태를 점검합니다. 그런데 연료 공급 계통의 공기 빼기 작업은 이것은 엔진 시동 꺼짐의 조치 사항입니다. 엔진 시동 꺼짐의 조치 사항을 말합니다. 따라서 답은 4번. 53번 자동차의 냉각수 점검 요령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냉각수가 가득 채워져 있는지 확인한다. 맞고 2번 엔진을 걸어놓은 상태에서 점검하는 것이 좋다. 아니죠. 엔진을 꺼놓은 상태죠. 걸어가 아니고 건 상태. 엔진을 꺼놓은 상태에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은 2번. 3번 라디에이터 캡을 열고 냉각수 양을 확인합니다. 4번 라디에이터와 연결 부위인 상하 2개의 고무가 변형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11번 베이퍼록과 페이드 현상 설명이 잘못된 것이에요. 1번 페이드 현상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브레이크가 잘 듣지 않습니다. 대형사고 원인이 되죠. 맞고 2번 베이퍼록이란 브레이크를 자주 밟으면 마찰열로 인해서 브레이크가 듣지 않는 현상. 그렇습니다. 베이퍼록이라 그럽니다. 3번 페이드란 브레이크를 자주 밟으면 마찰열이 브레이크 라이닝에 축적되어 브레이크가 밀리거나 듣지 않는 현상을 페이드라고 합니다. 4번 베이퍼록과 페이드 현상은 긴 내리막길 등에서 엔진 브레이크보다는 이거 틀렸죠. 엔진 브레이크가 아니고 풋브레이크보다는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함으로써 방지할 수 있어요. 4번이 답입니다. 베이퍼록과 페이드 현상은 긴 내리막길 등에서 풋브레이크보다는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함으로써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답 4번. 12번 타이어의 회전 속도가 빨라지면 접지부에서 받은 타이어의 변형 주름이 다음 접지 시점까지도
복원되지 않고 접지의 뒤쪽에 진동의 물결을 영어로 해볼까요? 웨이브 아이가 웨이브, 그렇죠? 웨이브죠. 웨이브 현상이 일어난다. 이게 뭐죠? 스탠딩 웨이브입니다. 스탠딩 웨이브 현상. 13번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입니다. 1번 교량의 접근로 폭과 교량의 폭이 같을 때 사고율이 가장 낮죠. 1번 맞고, 2번 중앙분리대 폭이 넓을수록 분리대를 넘어가는 횡단사고가 적습니다. 맞고, 3번 교량 접근로의 폭에 비하여 교량의 폭이 넓을수록이 아니고 좁을수록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해요. 3번 틀렸고, 4번 중앙분리대로 설치된 방호 울타리는 사고를 방지한다기보다는 사고 유형을 변환시켜주기 때문에 효과적입니다. 답은 3번. 14번 커브길에서의 안전운전 수칙입니다. 잘못된 것. 1번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도로의 중앙으로 치우쳐 운전하지 않습니다. 2번 핸들을 조작할 때는 가속이나 감속을 하지 않죠. 3번 미끄러지거나 전복될 위험이 있으므로 급 핸들 조작, 급제동은 하지 않습니다. 4번 커브길에서 앞지르기는 대부분 안전표지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표지가 없더라도 앞지르기를 하면 안 됩니다. 하지 않는다. 앞지르기는 하지 않습니다. 답은 4번이죠. 커브길에서는 앞지르기 하면 안 돼요. 안전표지가 없더라도 하면 안 됩니다. 답은 4번. 15번 비포장도로에 대한 설명 틀린 것입니다. 1번 몇 차례의 시도로 차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면 변속기 손상과 엔진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견인해야죠. 견인. 2번 브레이킹, 가속 페달 조작, 핸들링 등을 부드럽게 해야 되고요. 3번 모래 진흙 등에 빠졌을 때는 엔진을 고속회전 시키지 않습니다. 고속회전 시키지 않는답니다. 답 3번. 4번 비포장 도로는 노면 마찰 계수가 낮고 매우 미끄럽죠. 답은 3번. 16번 겨울철 교통사고 특성입니다. 1번 눈길, 빙판길, 바람과 추위는 운전에 악영향을 미치는 기상 특성을 보이죠. 1번 맞고, 2번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시기로 음주운전 사고가 우려됩니다. 3번 교통의 3대 요소 사람, 자동차, 도로환경 모든 조건이 다른 계절에 비해서 열악한 계절이 겨울이에요. 4번 다른 계절에 비해서 도로 조건은 비교적 좋은 편. 이건 언제죠? 가을입니다. 가을. 답은 4번. 17번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운행을 위한 운행 전 점검으로 틀린 겁니다. 1번 탑재기기, 탱크 및 부속품 등의 일상 점검을 합니다. 2번 운행 전에 차량 앞부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요. 3번 밸브류가 확실히 열려 있나를 확인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닫혀 있는지를 확인해야죠. 이 말이 좀 이상하죠. 밸브류가 열려 있는지 확인한다. 이 말은 열려야 된다 이 말이잖아. 그게 아니고 밸브류가 확실히 닫혀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닫혀 있는지를 확인할 것. 4번 접지 택, 접지 클립, 접지 코드 등의 정비가 양호해야 됩니다. 18번 야간 안전운전 요령 틀린 것입니다. 1번 해가 저물면 곧바로 전조등을 점등할 것 맞고, 2번 주간보다 속도를 낮추어 운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실내를 밝게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불필요하게 밝게 하면 안 되겠죠. 실내를 불필요하게 밝게 하지 말 것. 3번 답. 4번 대양차의 전조등을 바로 보지 말 것입니다. 19번 위험물의 적재 방법 틀린 것입니다. 1번 직사광선 및 빗물 등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는 덮개 설치 맞죠? 2번 수납구를 아래로 아니고 위로입니다. 위로. 수납구를 위로 향하여 적재해야 위험물이 흘러내리지 않겠죠. 3번 운반 도중 그 위험물 또는 위험물을 수납한 운반 용기가 떨어지거나 그 용기 포장이 파손되지 않도록 적재할 것. 4번 혼재 금지된 위험물의 혼합적재를 금지해야 되겠습니다. 답은 2번. 20번 다음 중 실전 방어운전 방법 틀린 것이에요. 1번 다른 차 옆을 통과할 때는 상대방 차가 갑자기 진로를 변경할 수도 있으므로 미리 대비하여 충분한 간격을 두고 통과합니다. 1번 맞고. 2번 밤에 산모퉁이 길을 통과할 때, 자 여러분 연상을 해보세요. 산모퉁이를 이제 돌아갑니다. 자 그때는요 전조등을 끄면 자신이 존재가 알려지지 않잖아. 전조등을 끄는 것이 아니라 켜야죠. 켜. 근데 어떻게 켜냐면 전조등을 상향과 하향을 번갈아 전조등을 번갈아 켜거나 전조등을 번갈아 켜거나 또는 껐다
켰다를 반복해야 되겠죠. 껐다 켰다를 반복해서 자신의 존재를 알려야 됩니다. 답은 2번. 3번 이면도로에서 보행 중인 어린이가 있을 때는 어린이와 안전한 간격을 두고 서행 또는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일시 정지합니다. 4번 대형 화물차를 뒤따라갈 때는 가능한 앞지르기를 하지 않도록 합니다. 따라서 틀린 것은 2번. 21번 자동차의 엔진오일 필터를 정기적으로 교환해야 하는 이유. 엔진오일 필터를 정기적으로 교환해야 하는 이유는 엔진오일에 불순물이 함유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답은 3번입니다. 22번 가스 이입 작업 시 안전관리자가 지켜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정전기 제거용의 접지 코드를 기지의 접지 택에 접속할 것. 1번 맞고 2번 부근의 화기가 없는가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3번 운전자는 이입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가급적 멀리 아닙니다. 멀리 아니고 가까이 바로 옆에 있어야죠. 가까이 위치할 것. 4번 만일의 화재에 대비해서 소화기를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답은 3번. 23번 운전자의 실전방어 운전의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1번 밤에 마주오는 차가 전조등 불빛을 줄이거나 아래로 비추지 않고 접근해 올 때는 불빛을 정면으로 보시면 안 되겠죠. 불빛을 정면으로 보지 않습니다. 시선을 약간 오른쪽으로 돌린다. 2번 좌우로 도로 안전을 확인한 뒤에 주행합니다. 3번 대형 화물차나 버스의 바로 뒤를 따라서 진행할 때는 빨리 앞지르기 한다. 아닙니다. 이때는요 함부로 앞지르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빨리 앞지르기 한다. 틀렸죠? 4번 진로를 바꿀 때는 상대방이 잘할 수 있도록 여유있게 신호를 보냅니다. 답은 3번. 24번 앞지르기 사고 유형이 아닌 것입니다. 1번 진행 차로 내의 앞뒤 차량과의 충돌. 앞지르기 사고 유형 맞죠? 2번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 시 대항차와 충돌. 앞지르기 사고입니다. 3번 앞지르기를 위한 최초 진로 변경 시 동일 방향 우측이 아니고 좌측이에요. 좌측 후속차 또는 나란히 진행하던 차와 충돌. 4번 좌측 도로상의 보행자와 충돌 또는 우회전 차량과의 충돌. 그럼 앞지르기 사고 유형이 아닌 것은 3번입니다. 25번 차로 폭에 따른 방운전의 요령이 아닌 것입니다. 1번 차로 폭이 좁을 경우 즉시 정지할 수 있는 안전한 속도로 주행 속도를 감속하여 운행한다. 1번 맞고 2번 차로 폭이 넓은 경우 계기판의 속도계에 표시되는 객관적 속도를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3번 차로 폭이 좁은 경우 보행자, 노약자, 어린이에게 주의해야 되고 4번 차로 폭이 넓은 경우 주관적 판단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가급적 자제입니다. 가급적 자제한다. 답은 4번. 자, 네 번째 과목 보겠습니다. 운송 서비스. 1번 물류관리의 중요한 두 가지 목표입니다. 물류관리의 두 가지 목표는 일단 고객 서비스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성, 물류비 절감이라는 경제성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1번의 답 4번. 2번 운송 합리화 방안 중 적기 운송 그리고 운송비 부담의 완화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1번 공장과 물류 거점 간의 간선 운송, 선적지까지 공장에서 직송하는 것이 효율적이죠. 2번 출하 물량 단위의 대형화와 표준화가 필요합니다. 3번 적재율 향상을 위해 제품의 규격화나 적제품력의 혼재를 고려합니다. 4번 공차. 자, 공차가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화물 없이 빈 차를 공차라 그럽니다. 공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서 주도 면밀한 운송 계획을 수립한다. 이것은 공차율을 최소화하는 거죠. 공차율을 최소화하는 거지 적기 운송 또는 운송비 부담 완화하고는 거리가 멀습니다. 그렇죠? 답 4번. 그 다음에 3번 다음 중 제3자 물류. 제3자 물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인데 제3자 물류는 물류 사업자가 하주 기업과 전략적 제휴 장기 계획을 체결 물류 기능을 대행 처리하는 거예요. 대행 처리. 자, 그래서 제3자 물류. 그 제3자 물류는 물류 사업자가 하주 기업과 전략적 제휴와 장기 계획을 체결하고 물류 기능을 대행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답은 4번.
4번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는 고객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첫 번째 구전, 자 입으로 전달된다 이 말이죠. 구전에 의한 의사소통, 고객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의 커뮤니케이션, 이것도 고객 결정에 영향을 미치죠. 그 다음에 현재의 경험 아니고 이것은 과거의 경험이에요. 답 3번. 4번의 개인적인 성격이나 환경적 요인도 고객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5번 기업 경영에 있어서 물류의 역할로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재고 비용 절감의 기업, 맞죠? 물류의 역할. 2번 판매 기능을 촉진합니다. 그리고 물류와 상류 통합이 아니고 분리. 물류와 상류가 분리돼야 유통 합리화에 기여하게 됩니다. 그럼 이게 상류가 뭡니까? 상류? 상류는 요거는 판매자로부터 구매자까지의 관계. 이걸 상류라 그래요. 상류. 상품이 유통되는 거죠. 판매자에서 구매자로. 그 물류는 뭐죠? 물류는 요거는 물류의 경로상에서의 이동이나 관리 활동을 말해요. 물건의 이동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상류는 그 물건이 판매자에서 구매자까지 이동하는 관계, 이전하는 활동을 상류라 그래요. 그럼 물류하고 상류는 분리가 돼야죠. 답 3번. 4번에 자 물류는요 마케팅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6번 소매업체가 판매 실적 정보를 제조업체에게 실시간 제공, 공급의 효율을 향상하는 프로그램은 이걸 QR이라고 해요. Quick Response. 이걸 신속 대응이라고 번역합니다. 신속 대응. 답은 4번. 7번 수배 활동 중 통제 단계에서의 물류 정보 처리 기능이 아닌 것입니다. 통제 단계에서의 물류 정보 처리 기능. 1번 운임 계산, 2번 자동차 적재율 분석, 3번 오송 잘못 배송됐단 말이죠. 오송 분석. 자, 1번, 2번, 3번이 모두 수배송 활동 중 통제 단계입니다. 그런데 4번에 화물의 추적을 파악하는 거, 이거는 실시 단계, 통제 단계가 아니고 실시 단계입니다. 따라서 실시 단계이기 때문에 틀린 것은 4번. 8번 물류 전략의 8가지 핵심 영역 중 전략 수립. 전략 수립에 해당하는 것, 이것은 고객 서비스 수준 결정입니다. 답 1번. 고객 서비스 수준 결정. 외우세요. 전략 수립은 고객 서비스 수준 결정하고 관련이 됩니다. 8번의 답 1번. 9번 물류 시스템의 내용 중 옳게 연결되지 않은 겁니다. 유통가공, 유통단계에서 가공이 되어졌다. 유통가공 맞죠? 2번 운송, 자 이동시키는 거죠. 운송 맞고. 3번의 보관, 보관은 물품을 저장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간 가격 조정에 대한 기능을 수행하죠. 그 다음에 4번 운송, 보관, 포장의 전후에 부수하는 물품의 취급, 이거를 하역이라고 해요. 하역. 답은 4번. 10번 다음 중 공동 배송에 대한 장점이 아닌 것. 배송이란 말은, 배송은 배달과 발송, 배달 발송을 합해서 배송이라고 합니다. 자, 장점이 아닌 것. 안정된 수송시장 확보, 맞죠? 소량 화물 혼적으로 규모의 경제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죠. 근데 4번에 입출하 활동의 계획화, 이거는 공동 배송이 아니고 공동 수송, 실어 나르는 거죠. 입출 활동이 계획화되면 공동 수송의 장점입니다. 답은 4번. 11번 인사의 중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인사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정신의 표시, 맞죠? 그 다음에 2번 인사는 실천하기 쉬운 행동 양식. 그렇지 않습니다. 인사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체질적으로 잘 되시는 분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인사는 낯선 사람한테 자신이 먼저 이렇게 자신의 낮춤을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실천하기 어려워요. 습관이 안 되면 실천하기 어렵다. 3번 인사는 고객에 대한 마음가짐의 표현 맞고. 4번 인사는 서비스의 주요 기법입니다. 12번 다음 중 표정의 중요성이 아닌가. 1번 첫인상이 좋아야 그 위의 만남이 호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죠. 1번 맞고. 2번 첫인상은 대면 직후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번 표정은 첫인상을 크게 좌우하죠.
4번 밝은 표정과 미소는 자신보다는 상대방을 위한 것 아니죠.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표정과 미소를 밝게 할 수 있겠죠. 자신을 위한 겁니다. 답은 4번. 13번 화물 수송 과정에서 요구되는 서비스로 틀린 것입니다. 1번 화주가 요구하는 최종 지점까지 배달하고 특히 택배 차량은 자택까지 수송해야 된다. 맞죠? 수송해야 됩니다. 2번 일반 화물 중 이삿짐 수송 시 자신의 물건으로 여기고 소중히 수송해야 한다. 3번 화물 운송 시 안전도에 대한 점검은 출발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출발 때도 하고 그리고 또 언제도 하죠? 중간 지점에서도 해야 됩니다. 4번 화물 운송의 기조로서 도착지의 주소가 명확한지 재확인하고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록합니다. 답 3번. 14번 화물 운전자의 운전 자세로 틀린 것입니다. 1번 다른 자동차가 끼어들더라도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여유 필요합니다. 2번 운전이 미숙한 자동차 뒤를 따를 경우 서두르거나 선행 자동차 운전자를 당하게 하지 말고 여유 있는 자세로 운행한다. 3번 항상 자동차에 대한 점검 및 정비를 철저히 하여 자동차를 항상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죠. 4번 화물차의 앞으로 추월하려는 운전자에게는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된다. 자, 이것은 양보 좀 해야 됩니다. 양보해서는 안 된다. 틀렸죠? 15번 고객 서비스의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먼저 1번 이질성 그리고 소멸성. 근데 3번에 가분성 이건 틀렸죠. 나눌 수 있다. 그렇습니다. 불가분성 나눌 수 없죠. 가분성 나눌 수 있는 성질은 아닙니다. 4번에 무형성. 고객 서비스의 특성은 이질성, 소멸성, 무형성입니다. 가분성은 틀렸다. 답 3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공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